치매 시아버님이 깽판 쳐서 저도 깽판을 놓았네요. 나이 50 넘게 먹도록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오면서 살고 있었어요. 물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으니까요.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랑 싸운 적도 많고 아들이랑 싸운 적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뿐인 남편, 하나뿐인 아들과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저나 남편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거든요. 둘 다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부모보다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면 공부를 많이 시킨 편이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와 이야기해보면 학원이나 과외를 덜 시키면 덜 시켰지 더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스트레스 줬다가 애가 망가지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갈 필요는 없이 직어국 정도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우리 아들은 포항공대를 나왔답니다. 부모의 기대를 뛰어넘어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요. 문과보다 이과가 더 취업 잘 된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습니다. 공대에서도 괜찮은 성적 받고 나오더니 이내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사고만 안 치면 우리 아들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을 할 일이 없어졌으니 저 또한 이제 인생이 편해질 날만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시아버님 사태로 인하여 난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낙상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재혼도 안 하고 오랫동안 홀로 지내셨습니다. 홀로 지낸다고 어디 방구석에만 지내는 건 아니고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바깥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성당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레지오인지 뭔지 열심히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아무튼 활동적이고 또 건강한 분이라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큰 고생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이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이에요. 우린 시아버지와 따로 살아서 잘 몰랐는데 시아버지 다니던 성당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나 봐요. 그 모습을 본 레지오라는 곳의 친구가 남편에게 말했다 봅니다. 저도 치매인 줄은 모르고 남편이 그냥 시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온다고만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치매셨던 거예요. 그나마 빨리 발견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중에서도 그나마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케이스가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하는 케이스가 있대요. 시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합니다. 별수 없이 시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자식은 2명뿐인데 우리 남편이랑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죠. 시아버지도 우리 남편도 이제는 남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아예 유언장을 미리 써두셨어요. 자기 돌아가신 뒤 연락 잘 안 되는 아들이 유류분을 요구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줘야겠지만 나머지 재산은 다 남편 주겠다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니 저와 남편이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활발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들도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요즘 회사가 바쁘고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모시는 건 대부분 제 몫이 되었습니다. 속물 같지만 그래도 제가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잘해주신 것도 있고 재산 문제도 있으니까요. 속물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 받은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니 치매 걸린 분 모시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오래전에 깨지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깜빡깜빡 자주 하시는 정도였거든요. 시아버지 본인도 정신이 맑을 때는 저보고 미안하다고 많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되도록 본인도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하셨지요. 이대로만 가면 몇 년 시아버지 수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면서 견디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치매는 사람마다 증상이 전부 다르다고 하지요. 우리 시아버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소리 지르는 게 심각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질러요. 아파트 사는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을 정도이지요. 다행히 밤에는 잘 주무시는 편이라서 밤이나 새벽에 소리를 지르시지는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벌써 이웃집이랑 싸움이 나도 크게 났을 겁니다. 낮에 비명을 지르시는 동해 윗집, 옆집, 아랫집 경비실 다 찾아와 봤거든요. 치매 시아버지 모신다고 하니까 아직 그쪽에서는 대놓고 뭐라 하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특히 옆집에서는 어린아이도 키우고 있어서 우리 집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대놓고 욕을 하진 못하지만 저더러 조용히 요양원 보내시라고 말을 할 정도죠. 남편이 그 말을 들었으면 뭐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웃이 시끄러워서 요양원 보내라고 하는 판이니 같이 사는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시아버님이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저 혼자에게만 깽판을 치시면 나을지도 모르죠. 근데 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까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시기는 해도 행동은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치매가 진전되면서 행동도 함부로 하십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다니면서 마구 지르시고요. 그걸 치울 생각은 1%도 하지 않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좋은 기업 들어가서 기반 잡으려고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이래저래 일해야 해요. 그런 아들한테까지 소리를 지르시니까요. 그냥 악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욕까지 하십니다. 치매 부모 3년 모시는 사람이 없다더니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니라 제 아버지라고 해도 오래 버티기가 힘들 듯해요. 저 또한 나이를 먹으면서 슬슬 얼굴에 열이 오르고 몸이 나른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병원 가봤더니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갱년기 때문인지 시아버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요즘 스트레스 내성이 낮아진 것 같아요. 욱하는 게 걸핏하면 올라오고 그래요. 이대로 참고만 살다가는 정말 큰일 생기겠더라고요. 아들도 착해서 말은 못 꺼내지만 시아버지가 나가줬으면 하는 눈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을 해봤어요. 남편도 대놓고 안 된다고는 말 못하더라고요. 자기도 집에 들어오면 시아버지가 깽판 치는 걸 몇 번이나 봤거든요. 자기 부모라고 요양원 보내자고도 못하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해요. 제가 해달라는 것 다 해줄 테니 시아버지 조금만 더 모셔달라고 합니다. 저는 원하는 게 따로 없고 시아버지 저러는 거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죠. 그렇지만 남편은 여전히 요양원에 보내는 걸 은근히 반대하고 있어요. 결국 아직까지 집에 모시고 있는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마침내 어제 참다 폭발했어요. 모처럼 시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던 때였거든요. 그날은 유독 얌전하시다 싶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밥 먹다가 사단이 난 거예요. 정말 어떤 이유도 없이 시아버지가 갑자기 밥상을 엎으십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남편도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밥상을 엎으시더니 상대도 없는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세요. 이유가 있어서 밥상을 엎어도 밥상 차린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이유도 없이 밥상을 엎으셨으니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막 엉엉 울더라고요. 나이 80 넘으신 분이 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차마 더 소리를 지를 수 없어서 얌전히 밥상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밥 먹던 아들은 일할 것 가지고 독서실로 갔고요. 지금까지 시아버지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슬쩍 물어보았더니 아들은 제 뜻대로 하라고 해요. 본심으로 따지면 시아버지를 당장 내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본심을 입 밖에 못 내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소리 질러서 스트레스라도 풀렸다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엉엉 우는 게 보니 더 답답해질 뿐이니까요. 저도 인터넷 쓸 줄 알아서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치매 걸린 분이 어느 선을 넘는 순간 참아봤자 참는 사람 손해라고 합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라 치매 걸린 분은 물론 수발드는 사람까지 파탄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분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라도 요양원 보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 생각해서도 아들과 남편을 생각해서도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서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인터넷에서 찾은 글들까지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식탁 갚는 거 보지 않았느냐고. 이대로 가면 시아버지가 진짜 사단 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자기 딴에는 시아버지를 좀 더 일찍 모시지 않고 혼자 살게 내버려둬서 치매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와서 차마 요양원에 내버릴 수 없다는 생각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치매 걸린 분 모시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조만간 남편이랑 결판을 지을 생각입니다.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계속 요양원 못 보내겠다고 하면 이혼 이야기도 꺼낼 생각이에요.